도 슬퍼도 힘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의 다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값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양수라는 얘기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을 테고 최대값이 없다. 그죠? 최대값이 없을 테고 최소값은 꼭지점 좌표에서 나오니까 네, P, Q Q에서 최소값이 나오며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하죠. 그럼 반대로 최대값 존재하고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에서 나온다. 최소값은 없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문제가 관계없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게.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x값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x값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최대값을 갖겠죠. 제곱 앞에 있는 게 음수이니까 위로 블록할 테니. 근데 이 포물선은 꼭점 좌표가 a, b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완전제곱식 가봅시다. y는 표준형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으로 이 개수들을 나눠야 되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플러스 4가 되고 x. 그리고 어차피 완전제곱 안 되니까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새롭게 이 안에서 완전제곱수를 만듭니다. x 앞에 있는 개수의 4의 반의 제곱 플러스 4. 없던 4가 생겼으니 가로 앞에서 가로 안에서 다시 4를 뺍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여기까지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빠져나갈 때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빠져나가면 플러스 12에 1 더하면 13이 됩니다. 그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그게 꼭점 x좌표인 마이너스 2, 그때 y값 13. 됐네요. 이게 a, b가 돼야 되므로 a는 마이너스 12, b는 13.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11이 정답이다. 자, 색깔을 달리해서 이런 표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풀이집에 많이 나와 있는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어차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꼭점 좌표 구하기 위한 공식이 있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안 외워지면 근해 공식 앞대가리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때 y값.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b 1차항계수 마이너스 12. 그럼 계산해보니 마이너스가 되죠. 6분의 10이다. 잘못 썼죠. 6분의 12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은 13이 된다. 뭐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방법을 다 기억하는 게 좋겠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써먹으려면. 1번과 2번은 표준형이니까 네, 꼭점 좌표 쉽게 구할 수 있죠. 1번은 1,3, 2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최소값 찾는 거니까요. 그럼 1번보다는 2번이 더 큰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일단 2번보다는 1번이 최소값이 더 큽니다. 나머지 3, 4, 5번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표준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공식에 대입해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는 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3번을 풉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포물선입니다. 어디로 블록하냐면 위로 블록하죠, 그래프가. 얘가 x축이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5라는 값과 3이랍니다. 이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여기에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근데 이건 어렵지 않은 게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데 이 포물선은 이 꼭점의 x좌표를 통과하는
축이 만들어지죠. 이게 x는 하는 포물선의 축입니다. 근데 축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랑 여기 있는 플러스 1의 중점이네요. 여기 있는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죠. 구하는 방식은 중점이니까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죠. 평균 구하는 겁니다. 네. 아, 네, 3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3이었어요. 이게 3. 그럼 2를 더하면 마이너스 5에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꼭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다 됐네요. 꼭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 y값이 이 함수의 최대값이죠.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기는 최대값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제 a, b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이 난다는 뜻이네요. 근데 a, b 는 어떻게 찾죠? 그러면 근이잖아요, 얘가. 얘네가 근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5,0이라는 점을 지나고 얘가 3,0이라는 점을 지나잖아.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y에 0 집어넣으면 x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렇게 하나씩 쓰고 그 다음은 이 또 다른 점 3,0을 지나니까 y에 0 집어넣고 x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a 플러스 b 얘네들 연립하시면 ab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한 번 있고 보통 근데 1번 풀이보다는 선생님은 2번 풀이를 더 추천하죠. 2번 풀이는 어쨌든 얘네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이잖아. 이 관계식에서 y가 0이 될 때 x값이 얘랑 얘기 때문에 얘네가 위에 있는 2차 반응식에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y는 대신에 0 집어넣어서 0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서 근이 마이너스와 3이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는 왜 끄집어내는 겁니까? 끄집어냈다는 표현보다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를 썼다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와 3이 나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와 3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y가 0이 된 x값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얘를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음수 붙었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음수 붙으면 플러스 15 결론은 우변식이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비교해보니 a값은 마이너스 2, b값은 15가 된다.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 b값 15. 따라서 이 함수의 최대값, 이게 최대값이었죠? 최대값은 얘를 더한 값인 16이 최대값입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1번 m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부터는.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아래로 블록하잖아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혹은 공식을 통해서 꼭점 좌표를 구합니다. 2차 함수가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이 y좌표가 결론은 최소값이니까 이게 m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꼭점 좌표를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 공식. 이번엔 그냥 공식으로 할게요. 그럼 꼭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 2 곱하기 a 1분의 b 2a. 그럼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a가 남죠? 마이너스 a는 이제 저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야 꼭점 y좌표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잘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겁니다. 그럼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얘를 정리해보니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를 해석하면 이런 표현 아닙니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값이 마이너스 a1일 때 최소값 y좌표인 얘를 갖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그 최소값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m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 최소값을 m이라고 합시다. 얘를 꼭점 y좌표를 m이라고 하자. 됐어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 좌표 평면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 겁니다. 됐죠? 그때 여기 있는 꼭점의 y좌표 얘가 최소값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M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얘는 X값이 가로축, Y값이 세로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 겁니다. 제곱 앞에 있는 게 양수이며 X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포물선 그려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X값이 마이너스 A일 때 최소값 얘를 갖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그 최소값을 M이라고 정했거든. 이 모양식을 다시 보니까 M은 A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거로 변수를 X, Y가 아닌 A와 M으로 생각해 본다면 얘는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M축인 결론은 A가 약간 X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M이 Y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좌표 평면 위에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마지막 보면 그 M의 여기는 이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위로 볼록하니까 꼭점의 M의 좌표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또 다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또 다시 위에 또 했던 방식을 똑같이 다시 꼭점 이 식에 대한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배웠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럼 이번엔 위에서는 공식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재미삼아 완전제곱식 한번 해봅시다. 그럼 M은 음수를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3까지 끄집어내야 되죠. 제곱에 있는 개수를 양수 1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A제곱 1차항까지는 끌고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A. 근데 상수항은 뒤에 빼놓으시고 여기서 새롭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차피 여기 플러스 1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1 만들 거면 굳이 얘를 뺄 필요 없지 않나요? 가로 안에서 플러스 1이 만들어진 거라 실제는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진 겁니다. 플러스 1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1과 여기는 똑같은 게 아니죠. 가로 바깥에 개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만큼 빼주고. 필요한 식은 여기까지. 마이너스 3 가로 A-1에 제곱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인수를 곱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3 거기다 1 더하면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지막은 A가 1일 때 이 함수값인 M의 최대값이죠. 위로 볼록하니까 그 최대값은 4가 된다. 최종 정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M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1번의 답입니다. M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것 여기. 이만큼이 1번의 답이고요. 얘가 2번의 답이죠. 그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4가 정답이다. 문제 좀 어렵죠? 아마 이거 개인적으로 혼자서 풀어오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푸신 분 계신가요? 설명도 안 했는데 나는 알아서 다 풀어왔다. 이런 분은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업어주고 여기 막 폭죽 터트리고 막 이래야 돼. 학원에 플랜카드 걸고 아니면 한결이가 풀었으면 강한결 축하 강한결 4번 문제 혼자 풀음 이렇게 뭐 플랜카드 걸고 막 이래야 돼. 그만큼 이제 안 배웠으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죠.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이 5일 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아래로 볼록하죠? 첫 번째, 아래로 볼록. 그러므로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결론은 꼭지점의 Y 좌표가 5란 얘기래요. 이렇던 거예요.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또 그냥 쉬운 게 공식이니까 만만하게 공식이라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b 8 컴마 그때 y값 이게 5란 얘기죠.
그럼 계산상 여기는 일단 잠깐 비워놓을게요. 약분해 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 4, 2, 4, 8, 마이너스 16,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게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얘네들이 합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플러스 K, 얘가 5. 따라서 K 값은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또 문제죠. 그 문제. 위에랑 비슷합니다. 최대값. 왜 최대값이지? 위로 블록하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 위로 블록하네. 그러므로 이렇게 될 테니 최대값이 있겠구나 라는 거고, 두 번째, 그 최대값이 나와 있죠. 꼭지점의 y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또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번은 완전제곱식을 해봅시다. y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면 그 개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x제곱 1참까지는 그 개수로 나눠주고,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가 반대로 바뀌죠.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은 다 바깥으로 빼내시는 거죠. 플러스 2k 마이너스 7. 그 새롭게 여기 안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의 반의 제곱이 여기 상수로 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k 반 나누면 마이너스 k, 그걸 제곱하면 플러스 k 제곱이 오죠. 없던 게 생겼으니 그만큼을 가로 안에서 똑같이 빼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제곱식, 이만큼 완전제곱이죠. 여기 x, 여기 k.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k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kx. 딱 맞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이 되며, 얘는 필요 없어서 바깥에 빠져나가는데 얘가 야 어디가? 곱해 빠져나가지 왜 그냥 나가? 그럼 빠져나가면 플러스 k 제곱이 최고창, 그 다음에 플러스 2k, 글씨 이상하네. k 제곱이 최고창 플러스 2k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가 k일 때 주어져 있는 포물선의 y값이죠. 함수값. 최대값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책에서는 그 값이 마이너스 4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일로 넘어가게 되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0. 이때 k값 구하는데 k에 대한 2차 방식이잖아요. k에 대한 2차 방식 인수분해 하셔야 되죠. 보통은 안 되면 그네공식 집어넣어야 되고, kk 여기는 3, 1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3k 더하면 플러스 2k. 딱 맞죠? 인수분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앞에 게 0이 되는 k값 마이너스 3 또는 이게 0이 되는 k값 1. 실수 k값을 모두 구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3 또는 1. 이게 마지막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이 함수의 최대값과 그 다음 함수의 최소값이 서로 같을 때 결국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식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얘를 2번. 1번은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 2번은 아래 블록하니까 최소값. 당연한 거겠죠. 그럼 1번은 공식을 써봅시다. 꼭점 좌표가 어쨌든 최대 최소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플러스 1. 그럼 계산해보니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었죠? 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통분이 필요하죠? 통분. 4로 통분합시다.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8. 그럼 4분의 9. 따라서 최대값, 여기에 최대값 라지 n 값이라 합시다. 최대값은 4분의 9. 두 번째 식 2번. 저 식의 최소값, 이번에는 완전제곱식. y는 2를 바깥으로 빼내고
x제곱 2를 나눠야 되니까 3x 그 다음에 k 쓰고 반의 제곱이 상수 3의 반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없던 4분의 9를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 세 개항만 완전 제곱식 2 한 다음에 뭐 봐도 x 두 개니까 x 쓰시면 되고 4분의 9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2분의 3 쓰시면 되고 부호는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묶어 가시고 같은 게 두 번 곱해졌을 때니 완전 제곱식 쓰시고 이 수를 이제 곱해서 빠져나가죠. 이렇게 곱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플러스 k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최소값 스모렘 값은 k 마이너스 2분의 9 문제는 여기 있는 이 최대값과 여기 있는 이 최소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럼 k-2분의 9랑 4분의 9가 서로 같겠죠. 넘기면 되네요. k는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8 4분의 27 k값이 구해졌네요. 자, 다음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 밑에는 최대값은 9일 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 듯 합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좀 더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 빼놓고는 뭐 비슷하죠. 위에 있는 것 1번씩, 아래에 있는 것 2번씩. 1번씩은 아래로 올라가니까 최소값이겠죠? 일단 a가 양수일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최소값 마이너스 4 그럼 꼭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네. 그때 이제 b값을, ab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공식으로. 그냥 복잡할 때는 그냥 공식 좀 더 유용하니까 공식을 씁시다. 마이너스 2a 2 곱하기 a분의 b 4a 그럼 꼭점 좌표가 aa 약분되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2b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네, 얘 꼭점 좌표.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1 때 최대값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걔가 마이너스 4입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2a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로 나누면 플러스 2 이렇게 a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네요. 아마 예상으로는 밑에서 2번식에서 또 a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죠. 두 번째, 2번식.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인 게 저는 눈에 보이네요. 뭐 따로 쓸 필요 없고 위로 볼록하니 최대값이 9가 나오겠죠. 그럼 이번에는 완전 제곱식. y는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만 쓰고 상수항은 뒤로 뺍니다. 2a 플러스 2a 플러스 b. 완전 제곱식.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빠져나오면서 곱하면 플러스 9가 되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b 플러스 9. 근데 이 최대값이 9입니다. 그럼 2a 내가 쓸게요. 2a 플러스 b 플러스 9는 9입니다. 그럼 이게 넘어가면 9, 9가 지워지죠? 그래서 2a 플러스 b는 0. 위아래 연립.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4a 2. 따라서 a값은 2분의 1. a값 2분의 1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b값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돼서 ab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도 대놓고 꼭점 좌표를 알려주고 있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7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1, 7이 꼭지점의 좌표다. 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저기 있는 저 식이 표현이 두 가지죠. 저 식을 완전 제곱식 바꿔서 이렇게 꼭점이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꼭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식을 먼저 쓰시거나 근데 이거는 식을 써놓고 AB를 맞추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그럼 Y 한 다음에 표준식 이거죠.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이걸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럼 Y는 A가 뭐냐면 2차함계수, 저 2차함계수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붙여주고 P, Q, 이 PQ가 꼭점 좌표죠. 그럼 PQ 대신에 네 여기는 마이너스 1과 7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식에.
그럼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 남은 건 쟤랑 같은 식이니까 전개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나오는데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 6. 다 구해졌네요.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6. 둘을 더하면 4.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저 이차 함수가 x값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역시나 꼭지점 좌표를 말해주고 있죠. 내가 꼭지점이야 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은 9. 이건 무슨 뜻일까요? F1은 9. x에 1 대입하면 그때 y값은 9 나온다. 이런 표현이죠. 그 여기는 fx 대신에 y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요. 원래 함수는 fx 대신에 y를 써도 되니까.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를 아니까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렇게 문자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식을 완전제곱식 바뀌거나 공식을 대입하기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나와 있는 꼭지점 좌표를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를 이용해서 저 식을 끌어내 봅시다. 그럼 꼭지점 좌표가 지금 2,3이므로 이렇게 나오려면 y는 a 가로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꼭지점 좌표가 2,3이 나오죠. a는 붙이셔야 됩니다. 제곱의 개수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놔야 되죠. 제가 1,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걸 바꿔주면 되는데 모르니까 꼭 a는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최종 a 값을 구하시는 거죠. y 대신에 9를 대입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a 플러스 3 a는 6. 그러므로 얘가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최소값이 나왔겠죠. 이걸 집어넣어서 여기다 6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전개를 하게 되면 y는 x제곱에 6 곱하면 6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나오는데 그때 6 곱하면 마이너스 24x 4 나오죠? 4, 6 곱하면 4, 6, 24에다 3 더하면 27 A값 6 구했고요. B값 마이너스 24 C값 27 이차함수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가 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3,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이건 꼭점이 아니다. 그냥 지난다고만 돼 있지 꼭지점이라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x값 1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어디로 볼록한지 모르겠지만 포물선의 축이 x는 1이다 라는 뜻은 꼭지점의 x좌표가 1,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걸 읽으면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구나 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리고 fx의 최대값이 여기까지 읽었더니 꼭지점의 y좌표도 알겠네요. 마이너스 2라는 것과 더불어 최대값이 나왔다는 뜻은 a값이 음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얘네들 모아봤더니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낸 거죠. 1, 마이너스 2다. 그럼 또다시 표준형으로 바꾼다. 나왔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럼 y는 제곱개수를 모르죠. 그냥 a라고만 써있으니까 써야 됩니다. a 가로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죠. 이 함수가 얘를 지난다. 대입. y값에 마이너스 10, x값에 3, 4a 마이너스 2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값이 음수값인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대입한다. 문제는 ABC를 구하는 아니죠. f-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 가로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고 상황에 따라 이 y를
fx라고 바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그럼 이거 전개해야 됩니까? ABC를 구하라면 전개가 필요하죠. 근데 굳이 ABC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데 굳이 얘를 전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필요한 짓입니다. x에다 마이너스 2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8. 거기다 마이너스 2. 이 값은 마이너스 22 정답입니다. 12번 0 이상 x가 4 이하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m, 최소값이 스몰 m일 때 라지 m과 스몰 m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중간에 문제 자체가 미정계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림 그리시고 가볍게 그래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볼록하냐면 기본적으로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죠. 축의 위치를 찾아야 돼. 이런 경우는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x는 축이니까요. x는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네, 저희 공식이죠. 집어넣읍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6 약분하면 x는 3이 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축이 있으시죠. x는 3의 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네요. 어디서부터 그리나요? 0부터 4까지. 그럼 0은 3부터 왼쪽 3칸이니까 한 여기쯤 가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에 x는 0이 있어요. x는 4는 3의 바로 오른쪽 한 칸이죠? 바로 옆에 좀 붙어 있을 것 같죠? 이런 느낌으로. x는 4.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죠. 여기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안 그려집니다.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 그래프 안에서 최대값이 어딥니까? 그러면 그래프상 제일 높게 있는 y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죠. 최대값. 최소값은 이 그래프상 가장 낮은 위치니까 여기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 여기가 스몰 m. 그럼 최대값은 x에다 뭘 대입해야 되죠? 0을 대입할 때 그때 y값이 최대값이니까 0 대입하면 4. 최소값은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3 대입하면 그때 y값 9-3, 6, 18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다 됐네요. 얘랑 덧셈하세요. 정답은 0. x가 3, 2, 4, 5 이하에서 주어져 있는 포물선 위로 볼록하겠죠? 최대값이 마이너스 13일 때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이 아니야. 이제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에 맞게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중요한 거는 축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축의 방정식. 축을 식으로 쓰게 되면 x는 하고 써질 테고 공식상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음수는 양수 4분의 8 약분하면 2가 넘죠. 축은 2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축은 x는 2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 근데 3에서부터 5까지만 그린다. 3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3이. 여기가 x는 3이잖아요. 5는 여기 있네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네. 나머지는 지워질 테고.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일 때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힌트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x가 5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3이 나온다.
내식에다 대입하죠. fx가 y를 말하니까 저 자리에 마이너스 13을 대입하고 x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0, 5를 대입하면 플러스 40, 3k. 따라 3k 값은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남고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그랬을 때 m의 값과 최대값까지 구하시오 그러면 k값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해서 이게 마이너스 3으로 바뀌죠. 그럼 그때 m의 여기 있는 x가 3일 때 최대값이 나오니까 여기 3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9 플러스 3, 8, 24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네,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론 답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혹시나 문제가 k값과 최대값도 구하시오 그러면 k값 집어넣어서 x에다 3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범위 안에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시오. 이것도 축의 위치를 찾아야죠.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8 축은 마이너스 8에 있다. 그리고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이죠. 그럼 축을 그리시고 x는 마이너스 4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십니다.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죠? (1이면) 더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 있다고 칩시다. 뭐 간격을 꼭 맞출 필요는 없고 상황만 파악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범위 안에서 그려집니다. 나머지 구간은 네, 이제 의미가 없죠. 어차피 안 그려질 그래프니까 범위 안에서만 그려질 테니.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x에다 1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죠. 1 대입합시다. 1 플러스 8 플러스 a 플러스 9. 최소값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 8, 24 플러스 a. 정리해보면 a 마이너스 15.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근데 차이를 구하라잖아요. 차이는 큰 값에 작은 값 빼는 건데 이게 크니까 최대값이겠죠. 큰 값 빼기 작은 값 a 플러스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 뒤에는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럼 AA는 지워지고 네, 9 플러스 15 24가 두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된다. 자, 다음 식에서 범위 안에 이차 함수의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5일 때 AB를 계산하시오. A가 음수입니다. 위로 블록하겠죠? 위로 블록한 걸 그립니다. 축을 찾읍시다.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A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축은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리라는데 마이너스 1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2는 여기쯤에 2가 있고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고 나머지는 이제 안 그려지고 되시겠죠?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5. 여기가 최대겠죠? 최대값.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걔가 4. 최소값 여기 M의 값. 스몰 m 2 집어넣었을 때 4A 플러스 4A 플러스 P 8A 플러스 P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둘을 연립.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9a는 9.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죠. 플러스 1 내고 넘어가면 b 값은 3.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 한 개 가격을 x 만 원, 물건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y 만 원이라고 하면 그 생산하는 금액과 수익 금액의 관계식이 이렇게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답니다.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최대값, 수익은 y값이잖아요. 결국은 수익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y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형태는 문제를 그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냥 말만 복잡하게 써져 있지 뭐 전형적인 가장 간단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꼭지점에 y좌표 구하는 형태가 되죠. 위로 볼록하고요. 최대값이네요. 꼭지점에 y좌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완전 제곱식 괜찮고, 숫자 계산이 귀찮으면, 공식으로,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b, 80. 음수의 양수, 10분의 8, 10, 약분하면 8. 8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88, 64, 플러스 80 곱하기 8, 마이너스 200. 이걸 계산해야 되겠네요. 네,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320 플러스 640 마이너스 200. 그럼 마이너스 520을 빼게 되면 120. 따라서 한 개 x가 저거였죠. 한 개 생산 금액입니다. 생산 가격이 8원이면 8만 원이네요. 네. 8만 원이면 수익 최대 수익 금액은 12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문장을 굳이 표현해 보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잡았습니다. 저기 그림상은 A라고 잡았는데 꼭 여기가 점 A는 아닙니다. 뭐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만약 점 A면 점 A에서 X축, Y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 이 직사각형. 점 A가 만약 여기라면 여기 X축, 여기 Y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 이 직사각형. 만약 점 A가 여기라면 X축, Y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 이 직사각형은 이만큼.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뜻이죠. A의 위치에 따라서 직사각형의 크기나 형태가 조금씩 달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랍니다.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A를 잡았다고 친 거죠. 여기다 A를 잡았다고 치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직사각형 둘레. 직사각형 둘레니까 가로에다가 세로를 더한 값에 2를 곱하시면 직사각형의 둘레가 나오죠. 근데 가로 세로를 계산해야 되는데 가로는 여기 OB 길이 같고 세로는 AB나 혹은 OC의 길이를 잡으면 세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써야 될지가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B 있었더니 그러면 둘레는 2A 더하기 2B 여기에 최소값. 문제가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은. 해결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두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는 점 B에 X좌표에 여기 문제 A가 없죠? 그냥 A라고 쓸게요. 아무거나 안 붙여 괜찮은데 그냥 A라고 썼어요. 그때 Y좌표는 0일 겁니다. 그럼 점 A좌표와 점 B좌표의 공통점은 X좌표가 동일하다는 거죠? A, 아무 생각 없이 B라고 쓰지 마시고 꼭지점에 X좌표가 나왔으니까 그 꼭지점에 X좌표를 식에다 대입하면 꼭지점 Y좌표가 나오죠. 선생님 그냥 B라고 쓰는 게 더 간단해 보이는데요? 간단하지만
보기에는 간단할지 몰라도 미지수가 2개잖아. 미지수 2개를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식을 2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복잡해 보여도 미지수를 1개로 잡고 가는 게 여러분한테는 유리한 작업인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로를 잡아줍니다. 가로는 누군가요? 그러면 가로는 A입니다. 그쵸? 가로는 A잖아요. 이게 가로. 전비의 X좌표 A. 그럼 세로는 누굽니까? 그러면 세로는 아까 말한 선분 OC 혹은 선분 AB. 근데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게 누구냐면 점 A의 Y좌표입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요. 그럼 점 A의 Y좌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리고 점 A 좌표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둘 다 양수라 부호를 바꾸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상 가끔 제가 점 A가 막 2사분면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고 뭐 여기 있어요. 그러면 Y좌표는 양수가 맞는데 X좌표는 음수기 때문에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됩니다. 그렇게 약간 부호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점에는 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한 점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둘레 길이를 우리가 둘레 길이를 라지 y라고 합시다. 둘레 길이를 라지 y b라고 할까요? a가 나왔으니까 그냥 b라고 할게요. 둘레를 b라고 합시다. 그럼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2 곱하기 가로 a 더하기 세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정리해보면 2 가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9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얘는 가로축이 무슨 축이죠? 지금 식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b는 둘레였고 식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가로축이 a축 그렇죠? 세로축은 b축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제곱 앞에 있는 A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여기다 이제 어디다 그린 겁니다. 됐죠?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꼭지점의 Y좌표를 찾습니다. 그래서 왜 꼭지점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범위의 양쪽 끝값이 OB가 지금 A값이거든요. 그리고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문제는 0과 3을 같지를 않잖아. 등호가 없으니까요. A값은 0이 될 수도 없고 3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A 0하고 3 사이는 어떤 값인데 구간이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구간에 X값이 0이 정의되어 있고 X가 3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최소값이니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값도 같고 이 값도 같으니까 어디가 최소인지는 얘네 둘도 고려해서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가 이 값을 안 갖고 이 값을 안 갖기 때문에 이 사이 안에서 최소가 나오려면 당연히 꼭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꼭지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봐봐. 꼭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봐.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 꼭지점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값도 없는 값이고 이 값도 없는 값이야. 그럼 어디서 최소값이야? 여기서 최소값이네? 3 바로 되기 전에? 그럼 3 바로 되기 전이면 누구니? x가 3 바로 되기 전에 x는 2.9니? 그럼 2.98은? 2.99는? 2.9999, 2.9땡. 2.9땡은 3이야. 2가 아니야. 이건 2.9가 아니야. 이건 수학적으로 3이야, 3. 뭘 말하고 싶으냐면, 3 바로 전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x가 0, 여기 x가 3. 근데, 느낌상,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꼭지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3에서 예를 들어 3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함수값 3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값 3 바로 전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낮은 값인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못 구한다고. 못 구하잖아. 3 바로 전에 있는 x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의할 수 없는 x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소값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위의 양쪽 끝값의 등호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꼭지점 좌표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 안에 꼭지점 좌표가 존재할 거라는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뭐 완전 제곱식도 괜찮고 아니면 뭐 공식도 괜찮고요. 근데 식 일단 있으니까 그냥 완전 제곱 합시다. 이 가로 a 제곱 마이너스 5a 여기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죠. 9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5 마이너스의 반 마이너스 2분의 5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9는 4분의 36 이렇게. 그럼 위로 묶어내고 a 여기는 aa 여기는 2분의 5가 두 번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네는 계산해야 된다. 플러스 4분의 11 근데 이걸 곱해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돼요. 따라서 a가 2분의 5일 때 a가 뭐죠? 이 점 b나 점 a의 x좌표 저 x좌표 달리 말하면 가로가 2분의 5일 때 이 둘레값 b는 지금 뭘 말하냐면 여기 둘레를 계산한 거죠 우리가. 둘레의 최소값은 여기는 y좌표인 2분의 11 b값인 2분의 11이 된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은 2분의 1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실례일 것 같은데. 이 도형의 이름이 뭔가요? 부채입니다. 그렇죠? 원의 일부분. 부채꼴. 두 개, 중심에서 뻗어져 나온 두 개의 반지름과 그 반지름의 끝점인 홀을 이어서 만들어진 이 부채 모양의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 중심각을 X, 여기는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합시다. 배운 대로 기억해 봅시다. L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호의 길이가 원 둘레의 일부분이니까 2파이 R은 원 둘레 구하는 공식이죠. 거기에 일부분 360분의 X를 계산한 겁니다. 그럼 S를 구하는 공식,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뭔가요? 파이 R 제곱. 네, 360분의 X.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었을 거란 얘기지. 힌트.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에요. 중심각을 이용할 때는 이 공식인데 중심각을 모르거나 혹은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훨씬 더 쉬운 공식이 있었죠. 2분의 1. 내가 가르쳤는데도 이 모양이네. 이렇게 있었죠.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런 공식은 왜 나온 거냐면 이거야 그냥. 네. 여기요. 이걸 양변 2로 나눠봅시다. 그럼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는 2분의 1 L이 되죠. 근데 여기는 공식을 보니까 얘가 R 곱하기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근데 여기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는 2분의 1 L과 같네. R 곱하기 2분의 1 L.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 위에는 이 공식은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아래에 있는 옆에 있는 이 공식은 보통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는 네, 이 공식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저 문제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푸시는 문제인 듯 합니다. 자, 봅시다. 길이가 24인 철사를 구부려서 부채꼴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부채꼴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다 칩시다. 자, 이랬을 때 부채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부채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를 R로 둡시다. 그럼 얘도 R이겠죠?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호의 길이 얼마예요? 어허. 24 마이너스. 그렇지, 24 마이너스 2R. 그런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24 마이너스 2R.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 모양을 보니 S는 R에 대한 전개하면 2차식이 나오죠. 얘는 가로축이 R축이고 세로축이 S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모양을 보니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왔겠죠. 근데 혹시 아래 범위는 없습니까? 혹시 이게 서술형 문제일 때는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서 풀어서 답 쓰면 나중에 감점 당한다? 틀린 게 없는데 왜 감점을 당합니까? 그러면 아래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점 한 1 정도면 당할 겁니다. 선생님, 아래 범위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아래 범위는 이거 아래 양수가 돼야 되죠? R은 양수가 돼야 돼. 동시에 24-2R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양변 이 -2R로 나누게 되면 얘네들 공통 범위가 0보다 크지만 R은 12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걸 여기다 써놔야 돼요. 0보다 크고 R은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점 요소는 없는 거죠. 됐니?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분배해야지. 분배하면 -R제곱 플러스 12R. 완전 제곱식. 이거 쓰지 마라. R제곱 마이너스 12R. 상수항이 없으니까 여기서 만들어내죠. 반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R-6의 제곱.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플러스 36. 따라서 R값이 6일 때 넓이 S의 최대값은 36이구나. 맞아요. 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불필요한 겁니다. 굳이 왜? 왜 굳이?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배하고 2차식 만들어서 2차식의 공식을 쓰든 완전정식 가든 어쨌든 2차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야. 인수분해 돼 있는데 2차식의 뭐 최대 최소나 그 다음에 x과의 관계를 따질 때 굳이 쟤를 전개하는 게 오히려 더 소모적인 짓이에요. 인수분해 돼 있잖아. 가로축 R축과 만나는 R값이 누구냐면 0과 12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R축이 있고 R축과 만나는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그 R의 좌표가 0과 12라고. 그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 좌표잖아요. 그럼 꼭지점 X좌표는 0과 12의 정중앙인 R값이 6일 때겠지. 그럼 최대값, 넓이 S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죠. 아래다 6 대입한 값. 여기다 6 대입합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여기다 6 대입하면 12-12니까 12. 약분하면 6. 6, 36. 네, 이렇게 구하면 될 것을 굳이 전개하고 다시 완전적식 묶고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아까는 포물선 위에서 직사각형 그려진 거라면 얘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진 상태죠. 네. 오른쪽 그림같이 AB가 6,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빗변이 위에 D를 두고 각각 AB와 BC 쪽으로 수선을 내렸고 B2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를 X라고 한 거죠. 여기. 이걸 X라고 했을 때 D2의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랍니다. 이걸 어떻게 X에 관한 식으로? 이건 정사각형도 아닌데 가로세로 똑같단 말도 없고 어떻게 나타내지? 했는데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중2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큰 삼각형이 6대 8 약분하면 3대 4 닮음이니 여기 있는 요 삼각형도 3대 4 닮음일 겁니다. 근데 저 삼각형을 그려보니까 조그맣게 여기 있는 길이가 6-x죠. 6에서 x를 뺐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이 길이를 그냥 y라고 합시다. 그럼 6-x 대 y는 3대 4의 비율을 갖죠.
그럼 3y는 이렇게 곱하면 4, 6, 24 마이너스 4x 양변 3으로 나누면 y는 8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선분 D2가 지금 y였잖아요. D2 이게 y입니다. y를 D2를 x에 관한 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선분 D2는 8 마이너스 3분의 4x가 1번의 정답이고요. 2번의 정답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저 x는 일단 변의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지만 뭐를 넘을 수 없죠? 6을 넘을 수는 없네요. 이게 x의 범위가 된다. 마지막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거죠.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럼 s는 넓이 그냥 y라고 할까요? 넓이를 y라고 합시다. 넓이 y는 가로 길이, 가로가 여기입니다. D2가 가로죠. D2 곱하기 세로 길이 B2. 그럼 B2는 x였고요. D2는 8 마이너스 3분의 4x. 아까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게 x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이걸 전개해서 뭐 최대 최소를 구하자 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인수분해가 돼 있잖아. 인수분해 돼 있는 거예요. 얘 0이 되는 x값 0. 얘가 0이 되는 x값 8 마이너스 3분의 4 x 넘어가면 x는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약분하면 6. 그럼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에요. x축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위로 블록하면서 0과 6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x값 3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x에 3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니까 이게 3 집어넣읍시다. 그럼 넓이 y의 최대값은 3 곱하기 3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4, 3, 4, 12. 자, 이렇게 구하시면 쉽습니다. 전개하지 마시고. 네. 자, 잠깐 보세요.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저기는 점 B를 원점에다 둡니다. 여기가 B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을 그립니다. 여기가 A고 얘가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게 직선이네? 그렇게 따지면 C의 좌표점이 8,0이고 여기는 A의 좌표점이 0,6이네. 그럼 이 직선식이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이렇게 배웠잖아? 이차함수식 만들 때.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 근데 이 직선위는 이미 한 점에서 이게 점 D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에 각각 F랑 E를 쓰신 겁니다. 그럼 이 점 D의 좌표를 지금 문자가 A가 없으니까 그냥 A를 쓸게요. A, 라고 둔다면 그때 Y좌표는 B라 두지 마시고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4분의 3B, 3A 플러스 6 이렇게 두시면 돼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에 쓰는 가로 A, 그러면 이게 A가 요만큼의 길이거든요. 세로는 요만큼의 길이에요. 점 D의 Y좌표. 이게 세로입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마찬가지죠?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S축인 이런 좌표 표면이 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A축과 만나는 교점에 0과 보라만 아까 6이 있었겠죠. 이렇게. 아니요. 6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될 식을. 이게 0이 되는 x값 찾아야 되죠? 그럼 0이 되는 x값 3분의 8이네요. 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4입니다. 4. 그럼 A가 4일 때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죠. 여기다 4를 집어넣어요. 그럼 S는 4 곱하기 여기다 4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2. 2, 4, 8. 계산 잘못했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3, 3, 4, 12 이렇게 넓이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풀이는 닮음을 이용한 거고 이번 풀이는 1차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보통은 근데 풀이의 난이도나 풀이의 약간 그 계산법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게 직선식을 찾아서 이렇게 푸는 거는 그만큼의 1차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이게 쉽게 떠올라지고 쉽게 이게 식도 금방 만들어지고 관계식도 빨리 만들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1차 함수의 이해도가 높으면 이 풀이도 나쁘진 않죠. 근데 1차 함수 아직 여러분이 1차 함수식을 빨리빨리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할 거라 믿지만 1차 함수의 이해도가 훌륭치 않다면 아까 닮음에 네, 그렇다면 닮음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풀이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서 푸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 교재는 나중에 다 쓰셔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실점 감각이 앞쪽에 있는 거는 뭐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근데 시험에 나와도 여기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되는 형태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더 시험에 출제됐을 때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되죠. 여기도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학교 시험에서 중급 정도 되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재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 한번 다 연습한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도가 좋아졌을 때 이걸 과제 형태로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교재 버리지 마시고 자, 다음 수업에 대한 간단한 맛보기라고 그랬죠. 자, 다음 식은 이겁니다. 단원 자체가 3, 4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3, 4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 배우죠. 풀이법이 뭔가요? x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를 구분한 다음에 만약 a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2차 방정식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의 꼴로 써지고 보통은 인수분해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단에 배우는 3차 방정식 혹은 4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사실 얘도 인수분해이긴 한데 3차나 4차를 인수분해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딱 꼴이 이걸 보자마자 아 얘는 이걸로 인수분해되는 꼴이구나 라서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되는 꼴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이쪽으로는 풀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다 뭘 하냐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조립제법을 씁니다. 들어본 단어죠?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뭐였더라? 이거잖아 이거. 이거 기억나죠? 뭐 이거 1,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로 뭐 조립제법 하시고 그러면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려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느꼈었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이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면 나머지 마이너스 2가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이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지금은 나머지가 남았지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어렵다면 조립제법에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에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막 만들어냈으니까 나머지가 저렇게 남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나머지가 안 남고 숫자를 잘 조합해서 나머지 안 남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3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 찾는 거니까 결론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앞쪽에서 마이너스라는 근 하나 이쪽에서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나머지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조립제법. 조립제법 잘 하셔야 되는데 조립제법 하려니까 여기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이걸 끝에 0 만들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어떤 수를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이제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게 나오죠.
4번 문제 나옵니다. 조립제법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그 다음은 뭐 공통부분 있으면 치환을 한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이 내용은 보기차식이라는 겁니다. 이 차식이 중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홀수차는 없어요. 1차나 3차는 없는 4차 방정식, 4차, 2차 상수 혹은 4차 상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을 2차가 중복된 식이라고 해서 복2차식이라고 부르고, 이 복2차식은 앞쪽에서 배웠던 조립제법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도 있는 식도 있는데 주로 잘 안 구해집니다. 그렇게는. 얘만의 독특한 풀이법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만의 독특한 풀이법을 이제 배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계수가 대칭인 것. 요즘은 이게 잘 없어요.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들이 모든 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예전에는 매우 유명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는 건데 가운데는 2창을 기준으로 좌우에 배열되어 있는 3창과 1창, 4창과 상수항의 그 개수의 정확한 표현은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 혹은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얘 나름대로 풀이법이 따로 있습니다. 조립제법 되는 문제 있는데 그건 약간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조립제법 되는 이 상반 방정식은 문제 구조 자체가 좀 허접한 겁니다. 원래 상반 방정식은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 그 수를 못 찾겠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저런 꼴이다 보니까 얘만의 독특한 풀이법으로 문제를 마무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런 거 형태로 3,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 보기차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반 방정식 이런 거 위주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